그렇게 95세까지 총 내야 하는 두 개의 보험료는 무려 2억 7,357만 360원인데요. 해당 보험의 가장 큰 금액을 보장하는 암도 1억을 보장하는데 내는 보험료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 가입할 때에는 부담이 없는 금액이었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수익이 줄어드는 60대, 70대부터 보험료를 40만 원, 70만 원이라면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보험 전문가 보험 포인트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없더라도 대부분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이나 배우자가 가입해준 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만약 보험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보험 가입 경로가 대부분은 지인, 가족, 주변의 소개로 쉽게 접하게 되고, 평소에 작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꼼꼼하게 따지던 분들도 믿음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서 가입을 하시고, 5년, 10년 보험을 내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보험을 가입한 걸 깨달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이 5년, 길게는 10년, 20년 누적되면서 손해가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억 단위까지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을 알아도 낸 게 아까워서 해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험은 낼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된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되면 한시라도 빨리 문제되는 보험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납부한 보험금이 환급금이 높지 않아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까워서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급률이 소폭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입되는 보험금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보는 보험료는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까지 적용된다면 손해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적어도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유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믿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을 걸러 가입할 수 있게끔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은 CI 종신보험입니다. CI 종신보험은 동일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에서 40%나 비쌉니다. 이전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했을 때 보험료를 주는 것 외에도 살아있을 때 CI 질환의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 외에도 암도 보장되고 뇌심장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이 보험만 있으면 보장이 다 된다고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위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 암, 뇌, 심장 등 중증 질환 모두를 보장해야 하지만 상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CI 종신보험은 살아있을 때의 CI 질환, 즉 암, 뇌, 심장의 질환에 대해서는 사망보장금의 50%, 80%를 선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암에 걸리게 되면 사망보장금의 50% 혹은 80%의 보장금액을 받게 되고 사망보장금에서 차감한다는 거죠. 그럼 설명을 모든 보장을 해준다가 아니라 사망보장 금액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금액을 나눠 보장한다고 설명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입 내역을 보면 그냥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러한 중대한이란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게 되면 일반적인 3대 진단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중대한 암을 보게 되면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치명 파괴적 증식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은 일반적인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진단 코드를 단순히 받았다고 보장받는 게 아니라 거미막 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 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 쪽 결손이 나타내는 질병, 즉 뇌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개념이 아닌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생겨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금 조직의 괴사가 오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가 출현해야 하고 심금 효소가 당시 새롭게 상승해야 하니 단순 진단 코드를 받아 보상을 받는 진단비가 아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보험입니다. 여기에 사망보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진단비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비싸고 사망보험만 필요한 사람에게도 비싸니 양쪽으로 비효율적인 보험으로 보입니다. CI 보험은 여러 가지 보장이 가능한 만능보험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총 받는 금액은 사망보장 금액을 나누어 보장받기 때문에 사망보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사망보장보험이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유지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면 가장 먼저 해지를 고려해야 할 보험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로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으로 가입한 상품을 연금전환으로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시에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의 재원으로 연금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대비 적은 보험료를 수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신보험은 기본 보험료에서 이미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 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옵션을 일부 설계사들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옵션을 강조하여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연금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감안되어 저축성 보험보다 보험 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요.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 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을 마치 사망, 연금, 저축 기능이 모두 가능한 만능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이 내용을 알게 된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환급금이 연금보험보다 적어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4,265건 중에서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했다라는 민원들이 무려 53.3%나 차지할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이전 설명드렸듯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은 보험을 해지했을 때의 해지환급금의 재원을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기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는 적은 연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저축을 원하시면 저축보험을, 연금을 원하시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요. 아니면 은행의 예금 적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입 안 되는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환급형 보험입니다. 50세 남자 사무직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보험 설계안입니다. 암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수술비 1000만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인데요. 그런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 보장보험료가 93,095원, 적립보험료는 56,905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93,095원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추가적으로 56,905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보험을 환급형으로 적립보험료 넣고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급받기 위해서 무해지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가입을 해야 하니 애초에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의 환급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내는 적립보험료 56,905원을 합산해 15만원의 보험료를 100% 그대로 환급해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15만원을 20년 납입하게 되면 3,600만원이죠. 그런데 해지환급률표를 보면 69.7% 돌려줍니다. 30년 뒤에는 57.7%이고 만기 시점인 90세에는 32.3% 돌려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 환급금은 말 그대로 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가장 중요한 60대, 70대 시점에서 보험이 필요 없어서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해지할 일이 없고, 만약 환급금을 위해 해지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이 많은 나이대일 텐데 새로운 보험을 위해 70세, 80세에 비싸게 새로운 보험을 준비할 수 없으니 해지환급금을 위해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입하고 만기까지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불필요한 환급금을 없애버린 무해지환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으로 보면 같은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적립보험료 없이 보장보험료만 15만원이 아닌 75,590원으로 동일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지만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는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적립보험료, 환급형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손해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은 갱신형 보험인데요. 35세 사무직 기준 10년 갱신형으로 2326원 가입한 보험이 10년 뒤인 45세에는 47,000원대, 또 10년 뒤인 55세에는 11만원대, 10년 뒤 65세 때는 25만원대, 또 10년 뒤 75세 때는 43만원대, 10년 뒤 85세 때는 73만원, 10년 뒤 95세 때는 65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95세까지 총 내야 하는 두 개의 보험료는 무려 2억 7,357만 360원인데요. 해당 보험의 가장 큰 금액을 보장하는 암도 1억을 보장하는데 내는 보험료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처음 가입할 때에는 부담이 없는 금액이었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수익이 줄어드는 60대, 70대부터 보험료를 40만원, 70만원이라면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보험은 언제나 해지하지 않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가입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납입되고요. 월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장기간 납부했던 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포인트에서는 30개의 손생보사를 전부 비교하면서 실손 외에도 문의 주신 분들의 필요한 보험을 상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보험에 대한 컨설팅, 새로운 보험에 대한 가입뿐 아니라 단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드릴 테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놨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